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능 완성 실전 2회 문제로 보게 되면 18번에서 23번 지문, 바로 복합갈래 지문이죠. 그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가 지문에 해당되는 것, 우리 정한모 선생의 나비의 여행이라고 하는 작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가 끝나고 나면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 작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미리 예습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작품은 우리가 EBS 교재는 수능과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변형되어서 나올 건지,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가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야, 정한모 선생의 나비의 여행이라고 얘기했다. 그죠? 예. 그럼 작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알 필요 있다, 없다? 그렇죠? 작가에 대해서 몰라도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었지? 그렇죠? 바로 작품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정서, 시간 배경, 공간 배경, 그 다음에 시적 상황, 정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형적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7가지 가운데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그래. 작품의 제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럼 지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나비의 여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비가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나비가 뭘 한다고요? 여행을 떠난다. 그럼 이제 이 나비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비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작품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작품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작품의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작품의 내용을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그렇지, 산문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조사나 보조사에다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서술어의 어떤 주체, 그 다음에 객체, 그죠?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 객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읽는 거, 그거 뭐라 그랬어? 산문적으로 읽어나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푸는 하나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갑니다. 보세요. 아가 다시가 돼. 베이비는 됐으니까, 예. 밤마다 길을 떠난다. 밤마다 다시 밑줄 쫙 손기 바랍니다. 자, 이거 참 재밌다. 그죠? 예.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여기에 누가 나왔다고요? 그렇지. 아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어. 그죠? 예. 그런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밤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뭐뭐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 할 수 있니? 반복적인 어떤다고요?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거, 그거 확인 바로 가능하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밤마다 뭘 떠난다 그랬어? 아하. 그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예, 뭐 한다고요? 떠난다라고 하는 거. 자, 그게 이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야? 아가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런데 이 베이비가 길을 떠난다고요? 예.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그죠? 예. 아기가 걷는 것도 힘들 텐데. 그죠? 예.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러면서 하늘, 그죠? 예. 이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상징어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의성어가 아니라 의태어. 그죠? 예. 그래서 하늘거리는 밤의 어둠을 어떤다고 흔들면서, 야, 이거 재밌다. 그죠? 예. 자, 밤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밤의 어둠을 뭐 한다고요? 흔들면서. 그죠? 예. 자, 갑니다. 누가요? 아가가. 그죠? 예, 떠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러면서 좀 재미있는 것은, 이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있어, 없어? 형태가 없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것을 흔들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구체적인 어떤 사물이 하시면 가능한 것이죠. 그죠? 오케이.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네. 그죠? 예.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그래. 그러면서, 밟아가면서, 혹은 어떤 밤을 흔들어가면서, 그죠? 예. 그래서 밤을 지내면서,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니?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수면의 강을 건너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재밌다. 뭐라고요? 강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요? 건너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강을 꾸며주는 것이 뭐였어요? 그래, 수면이라고 하는 거. 이때 수면이라는 거는 뭐지? 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수면의 강을 건너서 라는 말은 결국은 어떤 말이 되겠어? 그렇지. 잠을 자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수면의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어떤다고요? 그래. 이루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계속 갑니다. 그래서 수면의 강을 건너서 빛을 뿌리는 기억의 들판. 아우, 또 재밌죠? 기억의 들판이라고 했으니까 또 A의 B 구조가 되겠죠. 그죠? 예. 다시요. 들판이라고 하지만 그때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판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의 들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아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무엇을 떠올리면서 그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예. 뭐 한다고요?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않니? 그죠?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들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저 앞에 기억을 꾸며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봐봐요. 그렇지? 빛을 뿌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이미지야? 밝음의 이미지야? 라고 한다 그러면은 빛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밝음의 이미지가 되네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요. 빛을 뿌리는 기억의 들판. 다시 하면은 빛을 뿌리는 들판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요.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나르다가. 됐습니까? 예. 출렁이는, 자, 뭐라고 있어요? 또, 내일의, 그죠? 예. 바다를, 야, 재밌다. 뭔다고요? 나르다라고 하는 것은 날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은 이때 바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내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 재밌는 것은 날다가라고 했단 말이야. 잠깐만. 지금 재밌는 것은 잠을 잔다, 그 다음에 기억을 떠올린다, 내일을 꿈꾼다의 주체는 전부 다 뭐가 되죠? 그렇지. 표면사로 나타나는 것은 아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날다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천사? 에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였었죠? 나비의 여행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이때 아가는 단순히 아가가 아니라 작품 제목에서 봤던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그렇지. 나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내일의 바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르다가. 다시 한다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꿈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죠? 예, 꿈을 어떻게 한다고요? 헤매이다가, 그죠? 꿈을 꾸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죠? 예, 꿈을 꾸다가. 됐니? 예. 자, 다시 깜깜한 절벽. 깜깜한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절벽 다시 세모 깡약 쳐놓고요. 그죠? 예. 다시 갑니다. 깜깜한. 됐니? 예. 뭐라고요? 절벽. 됐니? 예. 자, 또 갑니다. 보세요. 헤어나올 수 없는, 다시 밑줄 쫙. 뭐라고요? 미로 다시 세모 깡약 쳐놓고요. 미로에 부딪히곤 하더라. 그러면 헤어나올 수 됐습니까? 없는, 됐나요? 예. 그런 미로에 뭐 한다고요? 부딪히더라. 그럼 다시요. 이 깜깜한 절벽과 헤어나올 수 없는 미로에 부딪히는 존재가 누가 된다? 아가. 앞에서 우리 봤지만 뭐가 된다고요? 나비. 그러면은 이때 절벽이라는 것과 그 다음 미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아가, 다시요, 나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그렇지. 부정적인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좀 이따 얘기하지만 얘들이 뭐가 된다고요? 그래. 바로 이 아가에게 있어서 공포의 뭐가 된다고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자, 공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하튼 이때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들판과 벌써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대조가 되네요 라는 것도 벌써 확인 가능하죠. 왜? 앞에 들판이라는 것은
빛의 뿌리는 일어났잖아요. 그죠? 다시 빛이 가득한으로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이때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무슨 뭐라고 얘기했어? 깜깜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밝음의 이미지라면은, 즉, 명의 이미지라 그러면 이때 절벽은 뭐가 된다고요? 암의 이미지다. 이때 암이라는 것은 어둡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명암에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대비가 나타나 있다. 밝고 어두움에 뭐가 된다고요? 대비가 나타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죠?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위 눌린다 정도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예. 소위 말해서 기괴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예. 그래서 공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두려움을, 그죠? 예. 두려움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맞닥뜨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맞닥뜨리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죠? 예. 그래서 두려움에 맞닥뜨리고는 다시요 부딪히고서는 다시 뭐 한다고요? 까무라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다. 오, 까무라치더라. 됐습니까? 예. 까무라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 돌아온다. 그러면 이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나다라는 의미 정도가 되지 않겠니? 그죠? 예, 그래서 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다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지금 제 1년의 내용은, 그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것이 딱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야? 아가가 꿈을 꾸는 모습이더라. 그것이 이제 나비의 무엇하고 연결된다고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과 한다고요? 연결되는 것이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되니? 예. 자, 어떻게 한다고요? 밤마다 길을 떠난다. 매일 뭐 한다고요? 그렇지. 꿈을 어떻게 한다고요? 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잠을 건너서, 다시 수면의 강을 건너서, 즉, 잠을 뭐 한다고요? 이루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억의 들판을 지나서, 다시요, 기억을 떠올리며,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일의 바다를 날다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꾸다가, 같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거기에 깜깜한 절벽, 헤어할 수 없는 미로에 부딪혀서, 다시 한다 그러면 아마 악몽 정도를 꾸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에 맞닥뜨렸다가, 그래서 까무라쳐서, 자, 요때 까무라치다라는 게 뭐예요? 놀라움이죠. 됐습니까? 예. 깜짝 놀라는 거야. 됐니? 예. 아무래도 악몽 아니었겠나. 그죠? 예. 그래서 돌아온다, 다시 한다고 꿈에서 혹은 잠에서 깨더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 요렇게 여러분들이 대응 관계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확인해 주면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요? 아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작품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나비.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나비의 여행이고, 그리고 이것은 매일 밤마다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열을 갑니다. 봤더니 한 장의 검은 표지를 열고 들어가면, 야, 이것도 재밌다. 검은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표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열고 들어가면 이랬는데, 자, 이때 검은 표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뭘까를 따지면, 그래, 마치 어떻게 한다고요? 표지의 지라고 하는 것은 종이 지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예. 책의 그 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색깔이 어떻다고요? 검어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검은 책장을 어떻다고요? 열고 들어가면 그래 되겠죠. 그러면은 검은 책장을 열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따진다 그러면, 이제 다시 꿈의 세계로 됐습니까? 예. 그래, 들어가면 그래 되겠죠. 됐니? 예.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됐니? 예. 그래서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곳이 이제 현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예. 이쪽 세계가 뭐가 되겠어요? 꿈의 세계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들어가면, 자, 이제 갑니다요. 아비 규환하는 화양 냄새의 소용돌이가 있고, 그죠? 예. 아비 규환하는 건 뭐예요? 와!
살려줘. 어떻습니까? 부탁이야. 다 죽는단 말이야. 이런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거 잘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다시 갑니다. 그래서 꿈의 세계의 모습을 살펴봤더니만은, 아우야, 아비규환. 됐습니까? 예. 이것저것에서 산다고요. 죽겠어. 살려줘. 힘들어. 됐습니까? 예. 그런 어떤 함성이 나오는 그러한 무엇에? 화약 냄새에. 그죠? 화약 냄새의, 뭐 한다고요? 소용돌이에. 됐습니까? 예. 자, 다시 감각적 이미지하게 보자. 화약 냄새. 그렇죠? 후각적인 이미지. 그죠? 예. 그러면 다시요. 이때 꿈의 세계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니? 아름다운 모습 아닌 것 같아. 그죠? 아주 괴기스럽고, 그 다음 공포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 아니겠니?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그러면서 전쟁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그러면은, 자, 가만 보니까 아비규환하는 화약 냄새 하니까 딱 뭐 떠올려? 그래?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전쟁의 상황이더라 하는 거. 그럼 어디서? 책장을 넣고 들어가면 그 꿈의 세계는 한마디로 뭐가 일어난 거야? 그렇지. 전쟁이 일어난 그런 세계더라 하는 거죠. 됐니? 오케이. 그래서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또 연자 세계, 그죠? 예, 안개의 베일 속에서. 그러면은 안개가 쫙 끼어 있다라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어. 그죠? 예. 그러면서 연자색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재밌죠. 그죠? 예. 자색 뭐가 돼요? 됐습니까? 예, 연한 자색빛 됐나요? 예. 그러면서 환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안개의 베일 속이라고 했으니까 안개의 장막 속에서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예. 그러면 어떤 모습이야? 환상인데 이때 환상은 어떤다고요? 좋은 이미지는 아니겠죠. 됐니? 예. 이곳저곳에서 불기둥이 타오르면서 그런 어떤 보여주는 색깔의 이미지.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전쟁통이라고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곳저곳 거리에서 불빛이 타오르고 있어. 그죠? 예. 어떤 이미지야? 그렇지. 알가스름한 이미지 아니겠니? 그죠? 예. 그래서 연한 자색빛의 이미지. 그죠? 그러나 안개에 의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됐니? 예. 파란 공포의 강물은 발길을 끊어버리고, 다시요, 공포의, 뭐라 그랬습니까? 물길은 이래 되죠. 그죠? 강물은 이래 되네. 그죠? 예. 뭐 한다고요? 발길을, 뭐 한다고요? 끊어버리더라. 그러면은, 이때 발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그죠?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을 무엇이? 강물이 뭐 한다? 끊어버렸어. 근데 이 강물도 그냥 강물이 아니라 뭐라 그랬니? 공포라고 이야기했니? 예. 그러면 제1년에서 이야기했던 이 공포의 이미지 다시 한번 연결시켜봐. 뭐가 된다고요? 절벽. 그 다음에 헤어나올 수 없는 미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2연에서 이야기한 것 해봐. 그렇지. 바로 전쟁이 가져다 주는 그런 아비규환. 됐니?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죠? 예, 가고자 하는 발길을 한다고 끊어버리고. 됐나? 예. 거기에 이제 화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죠? 예, 무엇과 같다? 파랑새들아. 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래서 파랑새는 갔어도.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파랑새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맺어주는 새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해후는 다시 한다면은 우리의 만남은 됐니? 예. 언제나 엇갈리는 뭐 한다고요? 초조다. 다시 한다면은 언제나 엇갈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결국은 뭐만 남아? 초조함만 남아. 됐니? 예. 그래서 다시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어요. 됐습니까? 예.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우면은, 됐나? 예. 꿈에서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잡히지가 않아요. 다시 한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고전시가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내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꿈속에서 님을 찾아가.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자취가 남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위도 모래알이 되련만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님이라는 존재를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 꿈에서도 뭐 한다고요? 잡히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됐나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예. 그것이 어느 세계라는 거야? 꿈속 세계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연애 모습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3, 4형 갑니다. 꿈길에서 지금 막 돌아와. 그래, 이제 꿈에서 깨어났죠. 그죠? 예, 돌아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돌아온다 그랬었지?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까무라쳐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래서 까무라쳐서, 그죠? 예, 까무라쳐서, 그죠? 예, 됐니? 이런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렇게 까무라쳐서 노베에서 돌아와 꿈의 이슬에 촉촉히 젖은 날개를, 다시 하면은 그 꿈의, 그죠? 이슬에,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젖어버린 그런 날개. 됐습니까? 예. 뭐 했어? 너무 놀랬지? 우리 흔히 말하는 식은땀 잘 그렇지? 됐습니까? 예. 나비에게 있어서 날개가 젖어버리기는 더 이상 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됐니? 예. 그렇게 젖은 나래를 자, 이때 내가 누가 되겠습니까? 화자가 되겠죠. 그죠? 예. 내 팔 안에서 다시 기진맥진 됐습니까? 예. 그래서 기운이 다하고 맥이 다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니? 예. 어떤 상태가 되겠어? 모든 것이 다 끝난 듯한 그런 어떤 모든 힘을 다 쏟아낸 듯한 더 이상 못한다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절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됐습니까? 그런 모습이겠죠. 됐니? 예. 기진맥진 접는 누구야? 아가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 아가야. my baby. 됐습니까? 야, 정자. 그래 되겠죠. 그죠? 네. 자, 이것이 이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이다. 그것이 다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비의 모습이다. 그래서 my baby는 뭐라고요? butterfly. 내 아기를 어디에다가 빗대놨어? 나비에다 빗대놨어. 그죠? 네. 내 아기의 모습이 딱 뭐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렇게 힘들여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지친 모습을 간직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다시 날개를 탄다고요? 펼지 못하는 그런 힘든 고통스러운, 됐니? 예, 모습의 아가야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네, 다시요. 오늘은 어느 사나운 골짜기에서, 그렇지, 화자의 추측이 있죠. 어느 사나운, 됐나요? 예, 골짜기에서. 그죠? 예. 다시요. 공포에, 뭐 한다고요? 독수리를 만나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소스라쳐서, 됐니? 예. 컴백홈 돌아왔느냐.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누구한테 다시 질문 던지는 거라고요? 아기에게. 그러면 이때 사나운 골짜기.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포의 독수리. 그것은 아기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든 거라고요? 말 그대로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소스라치게 만들고 놀라움, 이때 놀라움은 두려움이겠죠. 그죠? 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더라. 됐습니까? 예. 아우, 이런 아기를 내 팔에 안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매일 밤마다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서 마치 경기하듯이 그렇게 깬다.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안타깝고 그 다음에 슬플 수밖에 없죠. 됐니?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됐습니까? 예. 그러한 아가에 대한 화자에 뭐가 드러나 있어?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러면서 그 아기에 대한 일종의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라고 보시겠죠. 이제 이해됐나요?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꿈을 꾸지만 그 꿈에서 공포를 접하고 다시 기진맥진해서 돌아오는 아기의 모습. 그런 아기를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움. 그런 아기에 대한 연민, 그런 아기의 모습에 대한 위로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에 제시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에서는 나비의 여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나비는 누구의 모습이었다?
my baby, 아기의 모습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 여러분들, 요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예. 뭐, 여러분들이 꿈에서 저 만난다 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공포스럽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몽 꾸지 마시고, 그래서 늘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늘 즐거운 생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품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